오늘의 쉬운 파트 비트코인 일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 2일 오전 8시 기준이고요. 바로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그 최신 데이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핵심만 좀 짚어보죠. 좋습니다. 구독자님 우선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10만 4천 달러에서 10만 7천 달러 사이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어요. 이게 뭐랄까 약간 숨고르기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맞아요. 박스권 움직임이었죠. 네.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이 제도권 편입 같은 되게 긍정적인 소식하고요. 또 거시경제 분란이라는 약간 어두운 전망이 동시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구독자님께 먼저 좀 긍정적인 시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요인들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특히 눈에 띄는 흐름이 한 3가지 정도 보이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역시 그 유럽 대형은행들의 움직임이겠죠. 독일의 그 도이체방크나 슈파카세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 암호화폐 서비스 준비한다는 소식이요. 수탁이나 거래 같은 거.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뭐 발표만 한 게 아니라 그 독일 금융감독청, 바핀이라고 하죠. 그리고 유럽연합 전체의 그 미카바방 같은 명확한 규제 틀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 이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진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통로, 그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효과랑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 이것도 있겠어요. 그 블랙록 ETF 아이비트는 여전히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네. 계속 순유입이죠. 네. 그리고 또 그 스트라테지, 예전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죠. 네. 여기서 비트코인을 거의 5,000개 가까이 추가로 샀더라고요. 4,980개. 와, 꽤 많이 늘렸네요. 네, 총 보유량이 상당하죠.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그레이스케일의 GDLC 펀드. 이게 현물 ETF로 전환 승인됐다는 점이에요. GDLC요? 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까지 포함된 첫 멀티 토큰 ETF 승인이거든요. 여러 코인이 섞인 거군요, 처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알트코인 ETF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기대감이 커질 만하네요. 그럼 세 번째 긍정적 신호는 뭔가요? 온체인 데이터 쪽인가요? 네, 맞아요.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보면요. 공급 감소 신호가 뚜렷해요. 그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물량이 있잖아요. 이게 무려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대요. 7년 만에요? 와, 그건 상당한데요? 그럼 그 물량은 다 어디로 간 거죠? 그게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팔지 않고 그냥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계속 보유, 그 호들이라고 하죠. 네네. 호들링. 네, 호들링하거나 아니면 그 고래라고 불리는 큰손 투자자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더 사모으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네요. 실제 유통량이. 네, 정리해보면 유럽 은행들 진입이나 ETF 확대로 제도권 자금 유입 기반은 탄탄해지고 있고 동시에 실제 유통되는 비트코인 양은 줄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가격을 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기대감은 확실히 커지는 분위기 같은데 구독자님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보입니다. 이번에도 한 3가지 정도 하락 압력 요인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역시 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했던 2차 관세 부과일 7월 9일이죠. 네, 얼마 안 남았죠? 이게 코앞으로 다가왔고 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내릴 거냐 이것도 여전히 좀 불투명하잖아요. 맞아요. 계속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죠. 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위험 자산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커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에도 좀 부담을 주는 거죠. 그렇죠. 위험자산 회피 심리.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인가요? 네,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좀 중요한 가격 저항선 돌파에 실패했다는 점이에요. 그 108,800달러 선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저항선을 좀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밀려서 106,500달러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차트상으로는 좀 더 조정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고 보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3번째 하락 요인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장의 어떤 투기적인 열기라고 할까요? 단기 차익을 노리는 매수세가 좀 식고 있다는 신호들이에요. 뭐 신규 투자자 유입이나 네트워크 활동량이 예전 같지 않다는 데이터도 좀 있고요. 아, 활력이 좀 떨어진다. 네,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 특히 옵션 시장 쪽을 보면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거래가 좀 늘어나는 모습도 관찰돼요. 하락을 예상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도 이게 또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활력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그 미국 관세 문제나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하고 단기적인 기술적 저항이 일단 가격 상승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공격적인 매수세도 한풀 꺾인 듯한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구독자님, 그래서 지난 24시간을 딱 요약하자면요. 그 유럽은행 진출이나 ETF를 통한 제도권 편입이라는 어떤 장기적인 긍정적 흐름하고 당장의 거시경제 불안이나 기술적 부담이라는 단기적인 제약 요인, 이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서로 아주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방향을 탐색하는 그런 국면이었어요. 네, 상반된 신호가 계속 부딪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이 제도권 편입이라는 장기적인 힘과 단기적인 거시경제 압력 중에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좀 무게를 실어갈지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비트코인 1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파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